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 돌입해 보도록 하죠.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먼저 살펴보고 본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은 일단 약보합,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합세 출발이거든요. 오라클의 훈풍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선전에도 함께 잠깐 쉬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본장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은 현대차를 위시한 자동차주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 넘게 급등 출발. 그리고 이 현대차의 친구들 중에서는 역시 오토에버입니다. 자율주행의 대장주, 로봇의 대장주로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꼽히는데 4%가량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라인들 좋고요. 로봇들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역시 프리마켓은 유진 로봇이 또 달리고 있네요. 유진 로봇이 12% 급등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등들도 함께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하고 2차전지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조금 쉬어가는 출발세입니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 모두 약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가캠도 약세로 되고 있습니다. 상승 쪽에 상승불을 켠 바이오 쪽은 뒤에 보면 대웅제약, 메지온 이 정도인데요. 역시 본장 들어와서 코스닥 ETF 자금들 흐름과 함께 바이오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는 나름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또 힘차게 달렸잖아요. 약간 숨을 고르는 그런 모양새들 나오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우리가 오라클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오라클 망한다, 저렇게 네. 투자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거품이다, 회의론이다 했는데 주가도 그렇고 평가도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돈 많다면서요? 뭐 걱정 안 해도 네. 된다면서요? 간밤에 또 매드부시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주요 투자 기관들이 일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내면서 우려가 이제 좀 불식이 됐고 논란의 이제 좀 시초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라클 주가가 장중에 이제 한 12% 넘게 급등을 하고 한 10% 가까이 이제 상승하고 네. 이제 끝났는데 어쨌든 오라클이 이제 지난주에 한 250억 달러 정도 규모로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거의 한 1,290억 달러가 이제 모였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논란은 많지만 네.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도 무려 이게 100년 만기짜리 회사채 발행을 시도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100년 이후에도 알파벳은 무조건 살아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잖아요. 거기에도 무려 1,000억 달러 정도 이제 자금이 몰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량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이제 강력한 이제 수요가 좀 살아 있고 그건 결국은 지난주에 이제 부각됐던 엔스로픽의 어떤 신제품으로 인해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던 사실상 이제 소프트웨어 무용론을 좀 불식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평가를 좀 받으면서 간밤에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브로드컴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강하게 상승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이 이제 결자 해지의 이제 심정으로 장중에 이제 10% 넘게 이제 급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AI 진영에서 이제 불거졌었던 논란은 지난주에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함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불식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빅4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올해만 6,500억 달러에서 최대 7,000억 달러까지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젠슨항 CEO가 이 컴퓨팅에 대한 이제 투자가 2배 늘어날 때마다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4배가 이제 폭증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연이어서 이제 불거졌었던 뭐 AMD 실적 발표하고 폭락했었죠. 네. 아마존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하고 나서 폭락했었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 진정이 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다. 제가 어제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대규모 투자와 결국 남아있는 건
칩에 대한 수요 증가, 칩플레이션을 우리가 또 꽃놀이패. 생각할 수밖에 예. 없다. 아까 앵커님이 딱 꽃놀이패라고 표현을 해주신 게 그게 딱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노졌고. 뭐 그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다만 오늘은 이제 프리에서 조금 쉬고 있는 게 어제 그만큼 또 우리 맞아요. 국내 기업은 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자동차 기업도 좀 올라가고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좀 네. 올라가고 로봇 기업들도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어제는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를 했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그 외 이제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구글이요. 150억 달러 회사채 발행을 했고 그 회사채는 100년 만기입니다. 영국에서 발행하는 거. 원래 이거대로 하면 지난주면 네, 급락해 하고 폭락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물론 상승폭은 반납했지만 잘 버텼거든요. 자본 지출 많이 한다고 주가 빠지는 그 패턴은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영민 매니저, 그래서 이제 결국 돈 많이 투자하면 우리 AI 반도체고 삼성전자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 HBM4 세계 최초 양산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네. 오늘 한 종목을 좀 봐야 될 게 한미 반도체. 네. 이게 이제 다 좋아요. 오라클 살아난다, 투자한다, 네. 엔비디아 좋다, 우리 삼성전자 HBM4 최초 양산이다, 마이크론은 탈락됐다. 한미 반도체는 퀘스천 마크.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제도 네. 이제 말미에 딱 요걸 네, 지적했잖아요. 네. 어제 분명히 프리에서는 한미 반도체도 같이 강하게 올랐었는데 결국 어제 이제 다른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어제 HBM 진영의 종목들이 DI가 어제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고 YC도 애프터마켓까지 거의 2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이제 하락 마감했고 간밤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하락 마감을 했어요. AI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 1.4%. 가까이 예, 급등을 예,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정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그게 아마도 초도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설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 HBM4 양산을 양산. 한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1분기 중에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이 좀 될 텐데 마이크론은 이 초도 물량 이제 공급에서 배제가 됐다는 이제 썰이 이제 네. 유력하게 이제 제기가 네, 되면서 실제로 이제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는 뭐 원래 잘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역전의 이제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양산도 이제 가장 처음으로 또 시작하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마이크론의 진입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는 어쨌든 또 SK 하이닉스에 가장 이제 많이 이제 TC 본드를 공급하는 기업이지만 또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의 이제 공급 시기가 조금 이제 미뤄진다라고 하니까 사실 한미 반도체는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남는 건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이 공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요구하는 사양을 이제 맞춰서 2분기 이후부터 또 HBM4 공급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 지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도 약간은 좀 부담을 좀 받고 있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는 이 TC 본더 그다음 나아가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에 대한 이제 개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HBM과 관련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어제 오늘 정도는 좀 쉴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미 반도체 없이 된 거예요. 이 둘의 오랜 앙숙과 원한은 네. 안 풀린 채로 결국 아직 뭐 안 풀린 채로 가는 거죠. 공급에 대한 네. 얘기가 없었으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민 매니저가 마이크론이 뭐 영영 탈락은 아니니까 다시 선방할 때 따라갈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고 한미 반도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어제 너무 달려서 그런지 지금 전체적으로 프리마켓이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발도 어디서 고를지가 좀 되게 궁금증이 있어요. 네, 뭐 어제는 사실 뭐 전 섹터가 아, 다 올랐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가 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고 네. 사실 뭐 지난주 2월달에 내내 시장 자체가 좀 하락세가 연출됐고 변동성도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던 날이었고 이제 오늘은 그래도 이제 AI 섹터 내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폭의 2월달에 시장 하락을 견인했던 게 AI 회의론으로 AI 인프라 섹터들이 가장 크게 흔들렸잖아요. 어제도 사실 변압기 섹터들이 다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올라왔어요. 큰 네. 폭의 어떤 시세와 LS 일렉트릭은 또 신고가 랠리가 좀 나와줬던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처음에 이제 AI 회의론이 불거졌던 것도 이제 어떤 이제 M7 기업들을 필두로 한 어떤 이제 데이터 센터와 자본 지출이 좀 커졌다라는 이유로 이게 크다. 우려감으로 좀 바뀌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AI 인프라 투자와 자본 지출 캐파시티 투자가 늘어나면은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향 관련된 수혜 기업들은 결국 더 주가는 또 그리고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변압기 섹터들이 먼저 움직였다면 그 다음 차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 대표 종목인 LS 머티리얼즈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룸에너지도 좀 호실적 이제 기대감도 살아 있고 지금 이제 미국 본장에서 한 8%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사실 블룸에너지에 지금 이제 그 울트라 커패시터를 공급하고 있는 비나텍이 사실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긴 한데 장 초반에 좀 떠서 출발을 할까봐 오히려 LS 머티리얼즈가 데이터 센터 확장에는 또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중형 커패시터보다 대형 커패시터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백업, 보안 발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LS 머티리얼즈의 지금 대형 울트라 커패시터의 또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제 전력 폭증에 슈퍼 커패시티의 어떤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AI 서버는 순간 전력 피크가 지금 크기 때문에 보조 전력원이 좀 필수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가 대형 커패시터 쪽에서는 LS 머티리얼즈 글로벌 1등, 중형 커패시터 쪽에서는 비나텍이 1등이라고 말씀드렸고 소형은 이제 파나소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대형 커패시터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UC가 그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순간 고출력이라고 말씀드렸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의 전력 안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에도 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체 산업물 연료 전지에도 SOFC에도 주요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안정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4년도 11월달에 LS 울트라 그리드라고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메가와트급 전력 안정화 공급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울트라 커패시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ESS뿐만 아니라 지금 신재생 발전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에 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울트라 커패시터와 MLCC가 지금 이제 마진폭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LS 그룹 내에서 ESS와 그리고 울트라 커패시티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81% 정도가 되고요. 그냥 대부분의 매출이 그냥 울트라 커패시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그림을 보면은 거의 지금 이제 최대 주주가 LS 전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분율을 한 4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LS 전선이고 LS 전선이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LS 전선과 지금까지 협력해서 또 이제 하이브리드 ESS를 또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LS 머티리얼즈다 보니까 그룹 내에서의 어떤 ESS 사업을 좀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울트라 커패시터의 어떤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 자체가 이제 백업 보안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이제 핵심 부품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LS 머티리얼즈의 올해의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LS 그룹 차원에서의 글로벌 고객사들이 500여 곳이 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만 190곳 그리고 북미에만 100곳이 넘기 때문에 결국 그룹사의 어떤 시너지 효과만 본다고 하더라도 LS 머티리얼즈의 어떤 이제 올해의 어떤 성장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글로벌 1등 기업인 버티브와도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젠 버티브와 그리고 LS 머티리얼 간의 본계약이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북미의 어떤 데이터 센터 확장에 울트라 커패시터의 어떤 폭발적인 수주 물량 또 출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미 지금 글로벌 최대 또 전력 기업인 버티브와 MOU를 체결했다는 점이 올해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MACC 수요가 데이터 센터 폭증과 함께 같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LS 그룹의 어떤 시너지 효과와 그리고 LS 전선과의 ESS 관련된 사업에 공동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ESS와 울트라 커패시터의 어떤 수요와 함께 LS 머티리얼즈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탑픽점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LS 머티리얼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제 축전지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을 많이 썼죠. 커패시티입니다. 전력을 좀 담았다가 쐈다가 맞습니다. 담았다가 쐈다가는 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슈퍼 커패시티 울트라 쪽에서는 맞습니다. 이제 LA 대형은 네, 맞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중형은 약간 비네텍. 비나텍이 중형.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력 인프라 변압기가 폭등했으니까 뒤따라서 맞아요. 뒤따라서. 얘다라는 네. 또 그런 컨셉입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일단 어제 뭐 삼성 전기도 올라갔었고 또 그리고 이제 변압기 쪽도 전체적으로 올랐었는데 네. 다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AI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좀 단기 조정 흐름이 좀 충분히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한번 저는 직전 고점 라인 때는 무난하게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매수가는 지금 이제 그 15,500원, 15,600원 부근대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15,600원 미만으로 일단 1차 매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이제 18,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1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슈퍼 축전지 울트라 커패시티의 LS 머티리얼즈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기는 하는데 왕창 판만큼은 안 사주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14조를 팔고 담기는 안 담고 있는데 수급에서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 좋은 종목을 외국인은 왜 파나?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정말 거들떠도 안 보고 계속 팔고요. 영민 매니저 하이닉스도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사주고 팔고 하는데 최근에 하이닉스의 수급도 안 좋거든요. 네. 하이닉스의 수급은 영민 매니저, 현대차의 수급은 준호 매니저랑 가보도록 할 텐데 이 좋은 종목 왜 안 사요, 외국인들?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거의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시총이 이제 작년부터 워낙 많이 좀 불어나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 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어제는 현선물 시장에 이제 매수했던 거 다 합치면은 한 2조 원 이상이 이제 매수가 좀 네, 들어오긴 네. 했어요. 네. 근데 기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좀 팔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지금 연초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해왔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 내에 지속적으로 지금 리밸런싱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리밸런싱.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뭐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지금 일본 이런 나라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대만,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이런 국가들이 지금 신흥국 시장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의 이제 동향을 보면 사실은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를 타고 가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 정상인데 어찌 보면 신흥국 내에 우리나라 비중은 요만큼인데 오히려 그 요만큼인 비중이 지금 1년간 100% 넘게 늘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 비중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고 자고 일어나면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파는 건 뭐 삼성전자가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가치 판단에 의해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기계적인 어떤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 동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매도세가 이제 계속 좀 강해지면서 주가가 누르거나 횡보하고 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히 좀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HBM4 시장에서도 거의 뭐 3분의 2 시장을 과점할 걸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HBM4E까지 이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도 한 30% 이상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메모리 쪽도 이제 D램 가격 상승과 거기에다가 이제 낸드 쪽도 같이 이제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 기존의 레거시 쪽에서도 이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뭐 ROE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따져봐도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들 매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쫄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가치 상승에 대한 이제 여력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이제 번외로 좀 이제 재밌는 분석인데 예전에 우리 앵커님도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폭등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에 달러 환산으로 보면은 이게 상승했던 폭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202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 보면 환율이 거의 40%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환율이 폭등했다는 건 실제로 이제 현대차도 주가가 최근에 거의 뭐 저점 대비하면 거의 100% 올랐는데 그렇죠. 달러 환산으로 해보면 한 15% 20%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달러 환산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워낙 약세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도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계적인 어떤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가 이제 진행되고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가치 판단의 기조에서 이제 액티브한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걸 가정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저평가다라는 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이해하셔야만 앞으로 이제 시장 상승 구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가 좋은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동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외국인 팔면, 외국인 떠나면은 얘 한 2주 있다가는 무너진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그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의 시총이 증시에 독일 제꼈고 어젠가 그제 대만을 제껴버렸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신흥국 증시에서 ETF, 신흥국 ETF에서는 우리의 비중을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영민 매니저. 그 리밸런싱 작업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못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런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들. 자, 대만을 제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이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요, 준호 매니저. 네. 이유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25%의 그 관세 걱정이고 맞습니다. 미국은 왜 이러나요? 곧 관보에 게재하겠다 또 이렇게 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보에다가 다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사실 관세 관련해서 지난번에 타결했을 때도 사실 현대차 그룹의 상승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현대차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일단 관세 영향보다는 오히려 지금 1월 달에 사실 국내 대표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거. 왜냐하면 1월 한 달 동안 거의 100%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현대차고 아무리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다가 1월에 약간 과열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완벽하게 지금 자동차 기업에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에 대한 압박, 노조 압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노조가 지금 아틀라스 도입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외국인들이 좀 매도할 수 있는 빌미로 적용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에 있어서도 사실 다양한 섹터들이 피해를 받지만 그 안에서도 현대차가 이제 가장 직격탄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움직임을 봐도 자동차의 어떤 이제 판매량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휴머노id 로봇 관련해서 어떤 기업 가치가 좀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의 영향에 비교적 좀 제한적이고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와줬을 때도 상승도 좀 제한적이었던 이유도 그 이유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는 이제 노조 문제만 조금 이제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대의 어떤 거대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와주면서 노조를 좀 비판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피지컬 AI 관련된 대규모 투자와 그리고 또 이제 R&D 투자 그리고 육성 정책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거대 흐름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워낙에 지금 1월 달에 100%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선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 코스피에 1등부터 거의 10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이 뭐 현대차의 개별 악재로 인해서 판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현대차도? 특히 현대차, 뭐 LG 엔솔, 뭐 삼성 바이오,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대표적인 기업들을 다 매도했다라 보고 있고, 근데 오히려 지금 현대차의 움직임은 훨씬 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네. 영구용 지금 아틀란스 관련해서 마지막 성능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공장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틀란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제품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시작돼서 이제 공장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현대차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스팟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현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절감한다라는 실제로 수익성이 입증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지금 이제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피지컬 AI의 상징적인 기업이고 네. 테슬라의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조정은 1월 달에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중요한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네.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됐고 그게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돼서 일단 다음 달 9일까지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걸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빠르게 심사를 해서 다음 달 9일쯤에는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를 하면 미국에서 요구했던 게 이거잖아요. 예. 빨리 통과시키라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어쨌든 뭐 간보에 게재를 하든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15%로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보면 뭐 현대차 그룹주들 다 주가가 올라가고 좋네요. 있잖아요. 오히려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의회에서 또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조금 이제 반영이 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사주면 좋겠네요. 외국인이 오늘 사주면 네, 좋겠어요. 그렇죠. 현대차 그동안 너무 팔아가지고 대미투자 특별법 3월 내에 또 국회를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또 미국한테 어떻게 어필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리마켓 상황 한번 업앤다운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쪽에는 현대차 그룹 쪽들이 쭉 눈에 보이는데 그중에서 요즘의 대장주로 보이는 현대오토에버가 또 확실히 좋고 로봇이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유진 로봇도 이제 있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인텔리안 테크는 오늘은 좀 쉬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거든요. 로봇 네. 오토에버로 갈게요. 준호 매니저. 네. 준호 매니저가 현대차보다는 이제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맞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이야기를 참 많이 네. 했고 얘가 이제 앞으로 대장이다. 네. 빠르게 가보죠. 저 세 종목들 오늘 재료들. 사실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이제 5.04% 지분 투자를 네. 했다라고 해서 지난번 뉴로메카처럼 좀 강하게 좀 시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유진 로봇은 지금 삼성자산운용사의 투자로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현대차의 어떤 이제 미래 방향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미래를 이끄는 대표 기업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AI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큰 수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로봇 ETF에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냉정하게 봤을 때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로봇 산업을 이끄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현대차가 가장 상징이지만 로봇 산업과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 그러니까 한마디로 AX와 DX, AI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업은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수익률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가장 빠를 수밖에 없고 그래도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네. 자동차의 어떤 판매량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 그리고 모든 사실 원래는 SDV여가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어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소프트웨어화 되는 건데 이젠 정의성 회장이 완벽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SDV X라고 해서 에브리띵 모든 제품들 현대차의 모든 현대차 그룹의 모든 제품들을 다 소프트웨어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공장 자동화율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 2030년 이후부터는 100% 공장 자동화율로 지금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열사 안에서 현대글로비스가 보선다이맥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현대오토에버가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보선다이맥스의 AS를 담당하고 있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또 현대오토에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의 어떤 대전환을 하고 있는데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현대오토에버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프리에서도 7%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 제가 작년부터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거의 뭐 3배, 4배, 5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지금도 저는 가치가 있다.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와 그리고 그나마 저는 테슬라와 현대차의 또 경쟁, 그나마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와 비빌 수 있고 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저는 보선다이맥스라 보고 있어서 저는 그 가치를 본다고 했을 때 현대오토에버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좀 있습니다. 팔았다가 물려주면 안 돼요? 지금 거의 한 3배 이상 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그대로 경우는 물려줘요. 저는 네. 차익 실현 조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올라서 맞습니다. 네. 자식의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팔았다가 따라서 네, 팔았다가 맞습니다. 하든 해라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로봇 대장주를 현대오토에버로 또 평가하고 있다는 네. 점도 기억하시고요. 프리마켓에서 영민님 자와전자 한번 분석을 네. 해주고 AD 테크놀로지 리뷰로 가보도록 네. 할 텐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막 디램값 비싸고 막 PC가 네. 오르고 스마트폰 오른다고 해서 오히려 약세인데 자와전자는 좀 수혜로 보는 것 같아요. 주가도 좋고 스마트폰 가격 비싸지면 네. 좀 자와전자 좋나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 게 이제 네. 치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네. 이제 보는데 네. 또 거기에 자와전자는 지금 삼성, 애플이 이제 선택한 이제 OIS 이제 손떨림 보정, 이제 폴리드 줌의 가장 핵심이 이제 손떨림 보정이라고 예. 보시면 되거든요. 그 손떨림 보정 장치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자와전자 주가 급등하는 또 네.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요?
그 손떨림 보정을 만드는 이제 스마트폰용 액추에이터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중국 기업들이 지금 자화전자 막 공장 막 실사를 하면서 중국에 대량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삼성 이 스마트폰 손떨림 보정에 대한 건 이제 기본이고 자화전자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까지 이제 손떨림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움직이는 거 어제 이제 아틀라스 이제 버전 2 공개된 거 보시면은 이제 연구용. 온몸의 신체를 다 제어할 수 있는 게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디테일한 이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손의 미세한 움직임, 인간의 이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얼마나 이제 구현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화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손떨림 보정과 관련된 액추에이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부각이 좀 되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다. 이게 뭐 애플 뭐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스마트폰용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또 이제 전환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니까 결국 자화전자도 로봇 이슈로 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슈가 좀 살아있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좀 잠잠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자화전자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됐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년에 막 400억씩 버는 회사예요. 왜 실적이 좋아요. 네, 스마트폰 쪽 매출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돈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성장 동력까지 이제 장착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러브콜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화전자는 다른 로봇 기업에 비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고 한 5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좀 뚫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일단 자화전자가 LG 이노텍과 좀 경쟁사이기도 한데 이번에 협력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눈을 같이 협력해서 공급한다는 소식이 또 나와줬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지금 LG 이노텍이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 그리고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에도 지금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자화전자, LG 이노텍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화전자와 협력해서 미국에 지금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지금 프리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화전자 실적은 이거는 이제 그 손떨림으로 갔는데 그 카메라 모듈로 갔는데 주가는 로봇의 눈, 로봇의 손,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또 LG 이노텍과 함께 눈도 떨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로봇 눈까지 가는 참 이렇게 로봇이 가는. AD 테크놀로지 또 리뷰. AD 테크놀로지 리뷰.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뭐 세미파이브라든지 AD 테크놀로지 오늘 또 장 초반에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프리에서 한 7, 8% 정도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메모리 쪽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뭐 지금 몇 년 있다가 200조가 넘는 이제 1년에 영업이익을 거둘 거라고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서 고용도 이제 더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삼성전자의 좀 아픈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제 추격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좀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초격차 전략으로 선단 공정 뭐 3나노, 2나노, 1.5나노까지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좀 올려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나노급의 이제 프로젝트 특히 가온 칩스는 이제 2나노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수행을 했고 AD 테크놀로지도 사실 이제 대용량의 이제 AI 칩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삼성전자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수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드디어, 그래서 칩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각종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시스템 온 칩의 이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ASIC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자체적인 칩들을 이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를 이제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도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AD 테크놀로지 추세도 가장 좀 돋보이게 지금 신고가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AD 테크놀로지도 목표가를 한 45,000원 정도로 이제 상향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 돌파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리뷰까지 갔고요. 현재 프리마켓 상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뭐 뜨는 종목들은 거의 다 체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신세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마트는 어제 또 최근에 너무 많이 분석을 해드렸고 신세계도 한 프리에서 3.5% 가고 있는데요. 준호 매니저 또 포트에도 있었고
최근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저희가 또 분석도 하면서 이 유통주들이 남몰래 52주 신고가다. 맞습니다. 신세계는 겸사겸사 재료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일단 춘절을 앞두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역대급 가장 긴 지금 춘절을 앞두고 있어서 2월 달이 사실은 비수기임에도 한데 결국 이제 9일 동안의 어떤 최장 기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예. 대거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유입으로 인해서 결국 신세계의 매출 그리고 최근에 환율 자체가 좀 원화 가치가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명품을 구매하면은 조금 저렴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예. 일단 명품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설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금 신세계가 리뉴얼을 통해서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세계는 다른 백화점 기업들 대비해서 또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속터미널 관련된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신세계가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센트럴시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백화점 기업들 내에서 이제 성장률만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신세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파라다이스 또 그리고 또 이제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리면서 카지노 기업 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의 수익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백화점 쪽에서는 신세계가 가장 빠르고 또 그리고 이제 고속터미널 관련된 이제 재건축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신세계가 가장 큰 직접적인 또 수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어떤 상승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결국엔 실적이기 때문에 결국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또 이제 백화점 대표적 기업인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소리 있는데요.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신세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속터미널 재개발과 맞물리면서 가장 진또배기 수혜주는 또 신세계다 보니까 결국 이제 테마 종목들, 뭐 천일고속을 비롯한 이제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결국 묵직하게 마지막까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은 전 신세계라 봐서 지금도 사실 신규 매수의 관점도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에서도 한 3.8% 올라가서 매수가 대비 한 13%, 14% 정도 좀 수익권이긴 한데 충분히 저는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도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세계까지 봤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좋아하시고 유통업종 없는 거는 알지만 지금 소리 없이 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황은 꼭 전해드리는 거고요. 덕희 2993님이요. 긴급하게 문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영민 매니저님,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보류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어찌 된 건가요? 영민한 투자를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알테오젠이 그동안 수혜를 너무 못 봐가지고 코스닥 네. 수급의 수혜를 일단 눌러 앉았다가 네. 받고 간다. 네. 좋은 거예요? 나쁜 사실부터 좀 가보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그런 뉘앙스로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왜 하필 작년에 괜히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3천 코스닥 3천 보내려고 네, 하는데 했는데. 그냥 압도적인 대장주 역할을 했으면은 지금도 시총 1위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을 다 텐데 갔죠. 네. 괜히 코스피 이전 상장해가지고 리밸런싱 한다고 외국인들 다 던지고 기관들 다 던진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또 이걸 번복한다라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여전히 말 그대로 이제 찌라시고 회사 쪽에서 공식적인 이제 입장 표명이 뭐 없기 때문에 근데 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조금 돌긴 네. 돌았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이라도 번복하는 게 오히려 주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번복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가 뭐 가타부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제 공식 입장이 좀 빠르게 특히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은 이렇게 뭔가 노이즈나 시장에 바로요. 소문이 돌면 네. 바로바로 이렇게 IR 채널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니까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알테오젠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코스피 이전 상장 기존 일정대로라면 늦어도 3월까지는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옮기는 건데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시가총이 한 20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고 나면은 만약에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예요. 시총이 최대한 커져 있는 상태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해야 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의 매수 강도가 그만큼 강해지는데 예. 지금 상태에서 가면 그냥 그저 그런 바이오 종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알테오젠이 몸값을 계속 이렇게 좀 불려서 만약에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핀지에 대한 이제 SC 제형도 임상 1상이 게시가 해놓고. 됐고 키트레다 큐렉스 매출 계속 이제 빠르게 전환이 좀 될 거고 추가적인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를 적어도 한 4, 50만 원 이상까지는 좀 올려놔야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을 때 코스피 200을 이제 ETF 가 추종하는 오죠. 네, 네, 추종하는 네, 자금들이 네.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 부양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측에서 정말 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주주분들에게
빠르게 좀 입장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정보주 이야기까지 했고요. 바로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은 에너지단. 어제 진짜 에너지단의 종목들이 전력 난리가 인프라, 났죠. 뭐 원전, 태양광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연장선상에서 태양광 원전만 있는 거 아니다. 이제 수소 쪽도 좀 보자. 그럼요. 연료전지 쪽도 좀 보자. 이런 측면에서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블룸에너지 주가가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알파벳, 오라클 이런 노이즈들 해소되고 또 샘 올트만 AI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샘 올트만이 챗GPT에 대해서 챗GPT 이제 5.3 코덱스가 출시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용자 수가 50% 폭증했다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AI 쪽에 대한 이제 수익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남아 있는 숙제가 이렇게나 많은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구동할 거냐? 그러니까 원전도 부각이 되고 태양광도 부각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가장 현실적인 이제 대안이 저는 인산형 연료전지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다 알아서 하라 이런 행정명령을 이제 내렸잖아요. 그 행정명령의 골자는 데이터 센터의 이제 수요, 전력 수요를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안을 만들어서 바로 데이터 센터하고 결합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SMR, 핵융합 SMR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띄우고 있는 태양광 쪽 그리고 이제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리드 타임 납품 주기를 감안했을 때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건 태양광도 아니고 원전도 아니고 오히려 수소 연료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인산형 연료전지 PAFC 요게 이제 미국 쪽 데이터 센터 시장을 이제 뚫게 되면 두산 퓨얼셀은 이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실적 성장이 이제 부과될 수 있다. 그야말로 이제 그때부터는 두산 퓨얼셀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 수혜주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고 아마 내일쯤에 실적 발표할 건데 제가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여러분 실적 쇼크예요.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아마 260억 정도 적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솔루션도 보시면은 대규모 적자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건 올해 그만큼 태양광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때문이거든요. 수소 연료전지 쪽도 인산형 연료전지 쪽도 저는 마찬가지 이제 개념이라고 보니까요. 작년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하이엑시옴을 통해서 두산 퓨얼셀의 인산형 연료전지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 작년 12월 달에 본계약이 한 건 체결이 됐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형 데이터 센터에 인산형 연료전지가 이제 투입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제가 차트 하나 준비해 왔는데 어쨌든 대장주인 이런 이제 미국의 블룸에너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투자 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거든요. 내수 시장은 아직 이제 좀 침체지만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2026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실적에 대한 이제 업사이드 요소가 충분히 있고 다른 사진 또 같이 보여주시면 블룸에너지와 두산 퓨얼셀 주가가 얼마나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위에 이제 좀 옅은 하늘색이 바로 두산 블룸에너지의 차트고요. 진한색 하늘색이 이제 두산 퓨얼셀의 주가예요. 얼마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지 보이시죠? 근데 이제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두산 퓨얼셀이 미국 이제 이 데이터 센터향 연료전지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서 시장의 10분의 1만 차지하더라도 채택되면 이거 절반 이상은 이제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적어도 여기서 한 100에서 150%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만 주가는 여전히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주목을 좀 해보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 정도 지금 떠 있는데 한 37,000원 정도에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3,000원 정도,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연료전지의 두산 퓨얼셀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 쳐도 바로 갖다 쓰면 바로 그렇습니다.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시간 속도상으로는 태양광 SMR보다도 훨씬 빠른 장점이 있고요. 블룸에너지 날아가고 있으니까 K 블룸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두산 네. 퓨얼셀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준호 매니저는 LS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대형 축전지 네, 맞습니다. 울트라 캐퍼시티의 LS 머티리얼스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